안녕하십니까. 통계와 빅데이터 11장 회귀분석 연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state.s77 데이터셋에서 문백률을 이용한 범죄율을 예측하는 단순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드시오. 즉, 이제 문백률하고 범죄율 간의 그 상관관계 요거를 만들라는 얘기죠. 문백률이 0.5일 때와 1일 때와 1.5일 때 범죄율을 예측하여 보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선형회귀일 때 쓰는 함수가 있죠. 자,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는 문백률과 범죄율이 있는데 어떤 게 독립변수고 어떤 게 종속변수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영향을 주어서 영향을 받는 애가 종속입니다. 누군가에 종속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문백률을 통해서 범죄율이 예측이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 y의 값이 범죄율이 되는 거고 종속 변수고요. 그 다음에 x의 값이 문백률이 되고 그것이 바로 독립 변수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범죄율, 우리는 y는 x, y는 ax 플러스 b 이렇게 직선의 방정식이라고 얘기하면 그렇게 쓰잖아요. 그래서 y를 먼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더 이게 범죄율은 문맥률에 대한 상관관계를 LM이라고 하는 함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데이터는 당연히 state.s77 이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그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회귀 분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어진 모델 MOD라고 되어 있지만 이게 모델의 약자를 써서 MOD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MOD의 서머리 요약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이론이나 실습 시간에 언급했던 내용들입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요겁니다. 개수고 요것이 바로 뭐예요? 인터셉트라고 하는 건 요거는 뭐예요? 절편입니다. Y절편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는 뭐예요? 기울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회귀 모델을 작성을 하면 어떻게 쓰면 돼요? 모델은 여기 기울기 쓰고, 물론 기울기 쓴 다음에 요거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y절편 써도 되고, 반대로 y절편 먼저 쓰고 더하기 기울기 그 다음에 이렇게 독립변수를 써도 됩니다.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 식이 주어지면 이 식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만들어낼 수 있냐면 회귀식이라고 여기서는 얘기하는데 회귀 모델 식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측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문맥률이 0.5라고 한다면 그래서 요 회귀식에다 적용을 하는 거죠. 회귀식에다가 적용을 하면 이거는 우리가 여기서 구했지만 여기다 0.5를 집어넣어서 계산했지만 몰도의 값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걸 적용을 하게 되면 약 4.5라고 하는 범죄율을 우리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건 직선의 식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문맥률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 간에 y의 값이 나온다. 물론 그 값이 요 식에 의해서 나온 값이고 예측 값이죠. 근데 이 값이 실제하고는 같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번, 3번 문제도 비슷한 방법으로 풀면 되고요. 자, 4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문제는 뭐냐면 트리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가지고 3개의 문제를 풀어보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문제는 뭐냐면 다중 선형 회귀 모델을 만들으라고 얘기했습니다. 다중 선형 회귀라고 하는 것은 독립변수가 한 개가 아니고 2개 이상일 때 얘기입니다. 여기 보니까 나무의 둘레와 나무의 키가 독립변수가 되고 이거에 의해서 나무의 볼륨 이게 종속변수가 되겠죠. 그래서 자, 요거는 나무의 데이터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기 위해서 출력을 한 거고 여기 보니까 열이 3가지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뭐예요? 둘레와 키를 가지고 볼륨을 예측하겠다는 얘기죠. 얘네들 간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서머리를 했더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y절편은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 둘레의 개수 그 다음에 키의 개수가
각각 있습니다. 그래서 식은 이렇게 써지게 되겠죠. 이렇게 아까 이야기했듯이 y절편을 먼저 쓸 수도 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둘레 곱하기 이제 개수, 키 곱하기 개수가 이렇게 더해져서 이렇게 회기식이 나옵니다. 회기 모델 회기식이 나오고요. 회기식을 구하라고 했죠.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뭐냐면 실제로 이렇게 되었을 때 요 값하고 요 값을 집어넣어서 나온 값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예측값이겠죠. 그 예측값과 실제값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비교해서 정확도가 얼마큼 있느냐 라는 거죠. 자, 비교는 predict, 여기 함수를 이용해서 예측을 하겠다는 거죠. 모델과 그 다음에 여기 트리 데이터셋에서 아까 얘기했던 두 개 정보를 집어넣어서 비교하겠다는 거죠. 자, 여기서 뭐가 안 돼 있죠? 잠깐만요. 다시 한번 여기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위에는 지금 이건 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어떤 값을 계산하는 거는 아닙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지금 요 모델에 의해서 나온 값하고 여기 데이터셋에 두 개의 정보를 넣었을 때, 이제 여기 요 두 개의 정보를 넣었을 때의 예측값을 이렇게 쭉 출력을 한 겁니다. 그렇죠? 요 값과 뭐랑 비교를 해야 돼요? 요 값하고 비교를 하는 거죠. 여기 볼륨 값하고. 그렇게 비교를 어떻게 하느냐? 요렇게 하는 거죠. 여기 지금 예측값은 요거죠. 요거 4.837 요거 예측값, 첫 번째 예측값이고 실제값은 얼마냐면 여기서 얘기하면 10.3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차이를 알고 싶어서 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볼륨하고 이게 데이터셋의 볼륨하고 예측값 빼기 해가지고 오차죠. 오차. 이 세 개의 정보를 한꺼번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만들어서 보고 싶은 거죠. 자, 이렇게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예측값과 실제값이고 오차가 이렇게 많이 나죠. 자, 이거는 이게 저번 거죠. 이게 데이터가 두 개가 아니죠. 그 둘레와 키 이 두 개의 정보가 볼륨을 결정하는데 많은 관련성이 이제 좀 떨어져서 이게 오차가 좀 벌어진 거죠. 이게 차이가 이제 이게 두 개가 결정적인 독립 변수다. 이 두 개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러면 요거의 오차는 작아질 텐데 그렇지 않은 거죠.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를 보시면 보스턴 하우싱이라고 하는 데이터셋에서 자, 요 데이터도 이제 데이터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가지고 와서 그 중에서 맨 마지막에 필드가 4개입니다. 여기 한번 볼까요? 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보시면 4개가 아니네요. 맞네요. 자, 많은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거 가스라고 하는 요 네 번째 이 네 번째를 제거하겠다. 예, 가스가 맞을 것 같습니다. 여기 예, 조금 여기 왜 이렇게 썼는지 모르겠는데 자, 여기서는 이제 이걸 그룹의 정보로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비슷해서 이제 오타인 줄 알았더니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했던 요 값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요 값을 제거하고 데이터셋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지금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 평균 주택의 가격을 예측하는 거야. 평균 주택의 가격을 예측하는데 나머지 전체를 가지고 나머지 전체는 여기다가 뭐예요? 한 개, 두 개일 때는 그냥 직접 쓰는데 나머지 전체일 때는 점을 쓰는 겁니다. 전체를 가지고 데이터는 방금 전에 만들었던 거 네 번째 걸 뺀 나머지 그거 가지고 회귀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출력을 하게 되면
쭉 보시면 지금 아까 빠진 네 번째 거 빼놓고 나머지 개수들이 쭉 값이 나오죠. 그 값을 식으로 쓰면 이렇게 써지는 거죠. 이거는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갖고 만든 거죠. 회귀 분석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 점이 많을수록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이렇게 점을 안 찍힌 건 영향을 안 미친 거긴 하거든요. 근데 이걸 자동으로 얘가 걸러줍니다. 선택을 해줘요. 그게 이제 마스라고 하는 라이브러리를 로딩을 시켜준 다음에 여기 스텝 AIC라고 하는 이 함수를 통해서 그 모델에서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애들 다 제거하고 모델을 만듭니다. 모델을 만들면 여기 보시면 뭐 잘 안 보이지만 여기보다는 지금 회귀식이 간단해졌죠. 여기 없어진 게 뭐가 없어졌습니까? 잘 보시면 요것이 없어졌죠. 그 다음에 요거는 있고 요게 없어졌죠. 여기 많은 거니까 이게 없어졌고, 그 다음에 RN도 있었고 AG도 없어졌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그대로 다 있네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좀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변수를 자동으로 제거해 줄 수 있다. 그래서 회귀식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가 그러면 전체를 했을 때하고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애를 뺐을 때 얼마나 그 예측 모델 설명을 잘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우리 결과에서 나옵니다. 지금 이거 보시면 요 값인데요. 원래 처음에 모델에서는 얼마로 나왔냐면 0.7291이라고 하는 0.7291이라고 하는 값이 나왔는데 여기서는 0.7299 뭐 차이가 크진 않지만 역시 얘가 조금 더 설명력이 좋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5번 문제를 풀었고요. 자, 뭐 6번 문제 같은 경우도 자, 5번 문제하고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풀면 되고요. 자, 7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터넷에 요 CSV라고 하는 파일을 가지고 와서 읽었습니다. 가지고 와서 읽었고, 여기 지금 보면 뭐냐면 얘는 로지스틱 모델입니다. 즉 참거짓이 나오는 거죠. 자, 요거가 지금 인터넷이 안 돼서 그런가 오류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제 가지고 올 거고요. 여는데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요거는 나중에 한번 더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서 이건 지금 엑셀과 같은 파일입니다. 그걸 가지고 와서 만들었고 그 데이터셋을 마이 데이터라고 하는 데이터셋으로 만들고, 여기 로지스틱 회귀 분석은 LM이 아니고 GLM입니다. 그리고 종속 변수가 있고, 이 종속 변수는 뭐예요? 합격 여부입니다. 합격 여부에 대한 것인데 그것은 요 세 개의 값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얘기죠. 데이터셋 여기 넣고 그래서 모델을 만들고 그걸 뭐 서머리 해준 거죠. 역시 마찬가지로 예측값, 이게 모델을 만들었잖아요. 여기 모델을 만든 것을 가지고 값을 실제로 집어넣어서 예측값을 구하고, 자, 이 예측값은 결국은 뭐냐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인데 이게 0.9, 뭐 0.7 이렇게 나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 반올림을 해줘서 0인지 1인지 명확하게 제시를 해주겠다는 얘기고요. 자, 그래서 나온 값하고 그 다음에 실제 여기 어드밋이라고 하는 열애값하고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비교를 해서 이게 지금 맞는 틀린지 확인을 하는 거고, 맞으면 1, 틀리면 0 해서 평균을 구할 수 있죠. 그러면 예측 측정도를, 그러니까 예측이 얼마나 정확한지 예측 정확도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게 지금 요 파일을 가져오지 못해서 지금 실습을 못한 건데
요 순서대로 하시면 결과가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1장 연습 문제를 몇 개를 풀어봤습니다. 뭐 나머지도 이제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제가 지금 풀어줬던 지금 몇 문제죠? 5문제, 네 문제를 풀어줬죠. 그래서 1번, 4번, 5번, 6번, 7번을 같이 풀어보시면 되고, 자, 2번, 3번은 1번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같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말고사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뭐 응용이나 또는 비슷하게 똑같이 낼 수도 있고, 또 빈칸 채워 넣기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습을 많이 해보시길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